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오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을 위해서 친절한 정말 동네 오빠 같은 분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학교 다닐 때 좀 그 교회 오빠 같은 그런 푸근한 이미지로 소녀들의 그 마음을 울렸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네네.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같다고 잔소리가 많다고. 왜요? 지금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좀 이제 목사님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거 취소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항상 또 동떨어지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바른 말만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지금의 사모님은 그럼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좀 과한 액션을 취했죠. 네. 과한 액션이요? 네네네. 일단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말해서 되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포장하고 좀 있으시군요.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지금 저 사모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잡아 나왔기 때문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 큰일 납니다. 그런 발언하시면요. 조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좀 친절하시고 또 방송에 나오셔서도 친절하시고 하지만 법정에서만큼은 정말 서초동의 호랑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붙이시는 탈탈 털어내죠 제가. 그렇습니다. 탈탈.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독하게 또 마음 먹으면은 독한 또 변호를 해주시는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면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 4월부터 이제 저희가 12대 중과실 알아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이게 참 잘 지켜야 되고 또 위험한 부분들을 지금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중요하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일단 보통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데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거든요. 운전하다가 전과자 되냐 안 되냐 이거 결정하는 것이 12대 중과실입니다. 물론 이 12대 중과실 유형만 파악하고 요것만 안 하면 되겠지. 그건 안 되고요. 일단 12대 중과실만큼은 해서 안 된다. 그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너만 이 방송만 잘 들으셔도 운전하실 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님과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 뉴스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 잠깐 제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 사건이 지난주에 대학 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치료하다 결국은 사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죠.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법률적으로 쟁점별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뭐가 있느냐. 그럼 지게차가 자동차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대학교 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도로로 볼 수 있느냐. 대학 내 캠퍼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도로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 횡단보도가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치료받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또 어떤 법률적 문제가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사실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 지게차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차는 아닌데 형사처벌받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그 차에는 해당됩니다. 지게차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어서 횡단보도도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럼 이제 안 된다. 그러면 형사처벌 안 받느냐. 지금까지 정 변호사 말하고 좀 이상한데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은 치료받다가 사망했어요. 이와 같이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12대 중과실이면 그 불리한 만큼 가중처벌 받는 것이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처벌받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대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가 차냐 아니냐 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냐 관계없이
혹시 보행자 사망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네. 뭐 제가 장하게 설명했는데 결국 딱 한 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형사처벌 받고요. 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았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좀 아파트 단지라든가 뭐 대학 내 캠퍼스 안에 어떤 도로 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과속이나 이런 것들 신호나 뭐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될 텐데 네. 이거를 좀 도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일부의 이런 의견이 좀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사실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보다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더 보호 대상이 크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한 50년 전이라면 사실 자기 집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사망 사건이나 중상해 사건 아니면 뭐 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안 받는다.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라도 도로이든 아니든 뭐 공터이라 하더라도 뭐 공원 내라 하더라도 운전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무면 운전도 이와 같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무면허 운전 네. 이게 어떤 게 무면허 운전인지 네네네.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네. 먼저 한번 쉽게 말해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좀 더 와닿게 이야기 드리려면 진행자님이 수박 그거 어떤 게 맛있겠느냐 알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다. 톡톡 두드려 본다. 아, 저 그 말 듣고 웃었는데 네. 아, 그럼 아니 두드려 보지 않으세요? 네.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봐야 이게 익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두드려 보는 사람이 한 명일까? 한 명은 아닐 텐데 네. 10명일까? 10명이 아닐 텐데 아. 한 1000명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게 수박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네네 그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에 어떤 자격이 있으면 네네. 참 쉽겠죠. 마찬가지로 운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면허증이라 하죠. 이 면허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면허냐 무면허 결정되거든요. 네네. 없으면 사실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그렇죠. 무면 운전이고 형사처벌 무면허 대상이 운전이죠. 됩니다. 네네. 뭐 쉽게 말해서 면허증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 운전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박 잘 고르는 법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지금 문자가 수박 문자만 마치 이게 과일 방송 과일 상담 코너. 아, 네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과일이죠? 뭐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참고로 9974번님이 수박은 밝은 소리 나는 것, 배꼽이 작은 거. 지금 수박 3통 사가서 지금 가져오는 중입니다. 친정집 하나, 아들네 1개, 우리 1개 먹으려고요. 아우 맛있겠네요. 0979번님은 꼭지가 싱싱하고 배꼽이 작은 게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10개 사면 10개 다 맛있어요. 오 그렇군요. 배꼽이 작은 거 변호사님. 네네. 그거 아셨어요? 아, 저는 사실 수박 같은 거 잘 못 고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고르냐. 저만의 노하우는 처음에는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실수는 안 합니다. 네. 사람을 보고 고릅니다. 왜요? 가게를 보고. 아 가게를 보고 네. 가게 사장님을 보고요. 네. 그래서 많이 낭패를 보신 거죠. 아, 그래도 한번 이게 성공하면 그다음부터는 네. 앞도 안 보고 사면 됩니다. 이걸 사장님이 어떤 분이셔야 그게 믿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일단은 선하게 생기신 분이셔야 되고 네. 일단은 직접 몇 번은 시험을 해야죠. 시험하다가 우리 이거 정결 아니구나. 변호사님. 네네. 큰일 나겠네요. 그 사람이 선하게 생긴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두 번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네. 거래를 끊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선하게. 무섭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좀 한편으로 좀 냉정한 데가 있으시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수박 고르는 법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무면허 운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 오토매틱, 네. 오토 자동 운전면허증이 네. 있잖아요. 네네. 자동으로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네. 수동기어 있는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네. 이거 무면허 운전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제 무면허 운전 유형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가장 누구나 알 수 있는 면허증 없는 거. 네. 이거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고요. 무면허죠. 또 면허증이 있긴 있는데 자기 집에만 있는 거 있어요. 보통 면허 취소나 정지돼 가지고 법적으로는 효력 없는 거. 네네. 그다음에는 보통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데 대형 트럭을 운전한다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종 보통인데 네네네. 뭐 일종만 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거. 네, 보통 어떤 거냐면 보통 운전자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승용차에 대한 운전면허인데 네. 뭐 아니면 봉고를 운전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9인승까지만 되는데 네, 11인승을 운전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 작동법은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오토로 운전하는 것이고 기어 조작법 다 똑같고 네. 회사마다 그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그게 무면 운전이 무면 됩니다. 운전이죠. 예, 그리고 지금 진행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네. 자동 수동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실 무면 운전 아닙니다. 아. 네, 사실 자동으로 수동으로 예전에 많이 무면 따신 운전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요? 네, 무면 운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이지만 네. 예전에 운전면허 딸 때나 이럴 때는 수동으로 대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운전에 대해서는 잘하겠지만 수동 자동차에 대한 운전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에 해당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받고 뭐 어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있는데 네.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에는 들어가지 아닙니다. 않는다. 네네. 수동면허로 그 네. 취득하셨죠. 네네. 네. 이게 예전에는 그 지금 뭐 물론 지금도 정체가 심하지만 예전에 수동으로 할 때는 올림픽 대로에서 막 쥐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또 시동을 많이 끄트리잖아요. 특히 이 오르막에 있을 때 오르막에서. 이게 밟고 있다가 놓으면서 크러치 놓으면서 다시 막 이러면서 예, 네, 이 D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동 많이 끄트리고 그렇죠. 예. 네. 이 무면허 운전으로 만약에 적발이 됐다.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무면허 운전으로 사실 적발이 되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약합니다. 문제는 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 부분 이 부분이 무섭거든요. 네. 저희들 지금까지 항상 말하는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아. 또 이게 오토바이다. 네. 그러면 30만 이하의 벌금형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범칙금, 과태료 이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너무 좀 형량이 가벼운 거 아닙니까? 많이 약하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음주운전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비교 대상으로 두고 한번 이야기 둔다면 음주운전은 사고 안 나도 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의 벌금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범칙금 과태료로 끝나기도 한다. 이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음주운전만큼 강력한 처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 생각보다 상당히 그 형량이 가볍다. 아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음주의 무면허 네.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이 됩니까? 그렇죠. 보통 이게 항상 이게 음주 무면허가 따라가는 경우 많아요. 아 이게 보통 최근 무면허 운전자가 완전 그 생짜배기 무면허 운전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대부분 운전면허를 따셨다가 네. 음주운전 하셔가지고 면허 취소나 정지되신 분들이 운전하다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생업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하시면 안 되는데 또 그거를 생업뿐만 아니라 네. 생활화 되신 분도 해요. 아 이제 그냥 음주운전 자체가 생활화 되신 분들은 이게 생업이든 아니든 네네. 하시는데 뭐 결국 적발되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 운전인 거죠. 재범인 분들은 대부분 아, 그렇군요. 같이 따라가는 경우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생각에도 이게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더 상향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 하다못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고 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창호법으로 가중처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4266번님이 지금 올림픽대로 주행 중인데 다리 쥐나기 직전입니다. 그랬는데 수동 기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수박 문자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보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8990번님 네 맑은 소리 꼭지 살짝 동그랗게 배꼽 잡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박 얘기했다가 오늘 계속 수박으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게 처벌을 좀 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네. 좀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형사적인 처벌은 그렇고 네. 이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형사처벌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 떼온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사적인 처벌까지도 피할 수 없거든요. 민사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누구나 운전차를 운전한다 하더라도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부담금 같은 걸 떠나가지고 네. 본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피해자는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가해자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네네. 피해자 피해복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 가해자가 나중에 보험사에게 다 구상당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금액은 음주운전과 사실 마찬가지예요. 책임보험 같은 경우 1억 5천 그리고 대인은 1억 5천이고 대물은 2천만 원, 임의보험은 대인은 1억 그리고 대물은 5천만 원 합치면 3억 2천. 네. 또 이게 한 사람당 기준이기 때문에 2명, 3명, 4명 이러면 10억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 본인이 전적인 책임까지도 민사적인 책임 피할 수 없다라는 네.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형사처벌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드렸고 이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운전면허 학원에서 합격을 했어요. 네. 와, 네. 합격했다. 네. 이러고 나서 네. 나 합격했으니까 바로 운전. 아, 네. 바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쉽게 말해서 네. 뭐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대학 시험 합격했을 때 뭐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저희 그때 합격했을 때는 직접 그 대학교에 가서 벽보에 이름 있냐 없냐 그거 확인했거든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 그 세대세요? 예. 아 그럼 눈치 보기 뭐 그런 거. 그렇죠. 원서 넣을 때도 이거 예전에는 뭐 이게 인터넷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네네네. 뭐 아버지는 저쪽에 가 있고 엄마는 네. 저기 가 있고 그렇죠. 뭐 이야기해가지고 무전기로 뭐 네네네. 하는 그런 게 뭐 뉴스에 잡히기도 하고. 네네.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한 군데 딱 지원해서 간데. 네. 좀, 네. 근데 거기에서 벽보에 이름 있다. 합격한 건 맞아요. 와. 예. 그런다고 대학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학식 하고 뭐 어떤 등록금도 절차 내고 그렇게 해야 예. 되겠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다. 네. 합격생일 뿐입니다. 운전면허증 발급받았을 때 네. 그때부터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이죠. 아.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즘은 교육까지 받아야 네. 교육 받고 이제 딱 따끈따끈한 네. 운전면허증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소리칠 때 그때가 진정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래소년 피나님이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원동기 운전이 가능한가요? 그러시는데 이 네. 부분은 이제 1종 보통, 2종 보통 그 면허증이 있으면 네. 원동기 운전, 소위 말하는 그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냐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보통 원동기 운전면허증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은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나는 그냥 원동기 운전만 하겠다. 이런 분은 원동기 운전 면허만 그렇죠. 취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전에 보면 그와 같은 경우 많이 했었죠. 특히 나이 제한 때문에 네. 오토바이 그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예전에 어렸을 때 좀 잘 나가던 고등학생들은 고1, 2 때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뭐 무면허로 하는 아주 난폭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당연하죠. 그래도 취득하고 하는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우리 학생들이 저 오토바이 운전 특히나 많죠. 이거 무면허 큰일 납니다. 이거. 네. 그리고 단속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보통도 대형 면허 취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약간 지식 땡처럼 네.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종 보통 또 이제 어떤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그게 네. 추가로 본인이 시험을 볼수 있는 거죠. 추가 시험을 봐서 네네. 운전면허증을 바꾼다 그러죠. 그렇죠. 갱신해서 바꿔가지고 취득하시면 되는데 그 절차는 완전히 새로 따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면허증이 있으면 125cc만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동기 장치면 4499번. 네, 그거 넘어서는 거는 네. 소형 자동차라 그러죠. 아. 이륜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변호사님도 헤드폰을 잠깐 써주시면 이게 글쎄요. 네. 자, 주세요. 무슨 소리죠? 오, 못 들으셨죠?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던데요. 다시 한번요. 네. 과자. 아우, 잘 익었다. 수박 자른 소리입니까? 자, 한 입 베어 무세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원하게. 야,
네. 냉장고에 시원한 수박이 최고죠. 네네.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 벨소리 참 정겹죠. 아, 네네. 네네. 집에 갈 시간. 아닙니다. 2교시 끝났습니다. 아, 2교시. 예.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반짝 퀴즈는 오늘도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주시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저희 문제 한번 네. 이야기 드린다면 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받기 전에 운전할 수 있다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힌트는 이미 주셨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미우신 아이크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왕과장의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 문자로 책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총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힌트를 이제 합격자 벽보에 이름이 붙어 있어도 적혀 있어도 아직 학생, 대학생은 아니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예, 합격생. 합격생이죠, 합격생.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갑니까? 이게 청바지 입고 다람쥐 뭐 그거죠? 네네. 클린트 홈즈 이 곡이 좀 친숙하실 겁니다. Playground in my mind 들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법률생활로 만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법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를 내드렸는데 오늘 정답률이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집계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문제를 쉽게 내주시고 또 힌트를 또 재미있게 내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변별력이 없는데요, 이러면. 네? 변별력이 없는데요. 변별력은 저희가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도 또 틀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린 분들. 네. 사실 뭐 모르시고 틀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답 다시 수정도 가능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맞으면 O, 틀리면 X.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운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0813번님이 변호사님 이정보통 10년 무사고면 자동으로 일정보통으로 승격되나요? 네, 자동으로 승격. 자동으로는 아니고요. 자동으로는 아니죠. 네네네. 이제 조건이 갖춰졌다면 신청하면 이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아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네네. 일단 큰 문제 없이 기간만 충족되면 이제 자동 승격은 아니고 신청하시고 거기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자는 뭐 예를 들어서 신청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런 안내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에 그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증가 추세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네네네. 요거 한번 리서치했는데 숫자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3년간 그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한번 보면 2019년 44,285건, 2020년 42,661건, 2021년 44,416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10대 무면허 운전은 같은 기간에 2019년 8,725건 또 2021년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이죠. 11,408건. 많이 늘었네요. 2021년 이 부분에 대해서 2만
9,925건. 왜 이렇게 늘어난 네. 겁니까?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교통사고는 줄어드는데 10대 무면 운전은 늘어나고 있어요. 또 10대 무면 운전은 다른 연령대보다도 더 많은데요. 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0대가 10살이 운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1살이 운전하지는 않잖아요. 그 비율을 따진다면 한 15살 이상 요 정도만 따진다면 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보면은 뭐 중고등학생일 수 있고요. 네. 그렇잖아요. 10대 보통 그때라고 중후반. 봐야겠죠. 예.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청소년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네. 이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운전자가 전적인 책임집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몰래 운전했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차주도 차 함부로 못 빌려주거든요. 네. 차 잘못 빌려줬다가 사고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지는데 이거는 몰래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차주는 기본적으로 책임은 안 집니다. 네네. 운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다만 차주가 또 이 차 관리를 잘못했다. 뭐 차 키를 뭐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운전이 쉽게 되었다. 이러면 네. 차주도 일부 책임지는데 문제는 피해자에게 책임질 때는 연대 책임지기 때문에 네. 전부 책임져야 될 수 있으니까 아. 차주도 차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비대면 공유 렌터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또 운전하다가 사고 낸 10대들 네.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거나 처벌받게 됩니까? 네, 사실 이건 조금 복잡한데요. 네. 비대면 공유 이건 훔친 건 아니에요. 훔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전하는 사람은 전적인 책임 피할 수 없고 네. 그러면 렌트 업체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럼 보통 렌트 업체에서 책임지는 이유가 이걸 빌린 사람이 또다시 빌려주는 경우 많아요. 네네. 쉽게 말해서 브로커라 그러죠. 이와 같이 브로커를 통해서 빌려지게 된다면 차주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 있는 게 돼요. 네. 뭐 나중에 구상하는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공제조합 그리고 렌터카 회사도 책임지는데 네. 현실은 또 렌터카 회사에서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뭐 다시 빌려줬다 아니면 뭐 미성년자가 뭐 어떤 나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빌려갔다라는 네, 식으로 하면서 책임 안 진다라고 이야기해서 소송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없을 때 네. 이게 부모님 몰래 네. 부모님 차량을 갖고 나와가지고 또 사고 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많죠. 네. 사실 집에 이제 보통 차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잘 감춰놓으면 되는데 네. 그걸 또 가족 간에 뭐 어디 금고에 송고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녀들은 그거 보면 뻔히 보이니까 옛날에 좀 보면 아버지 담배 몰래 꺼내서 막 피고 하는 좀 학생들도 있는 것처럼 네. 이게 그거하고 문제가 차원이 달라요. 네. 이게 차키를 가지고 운전을 한다. 그러면 운전자 당연히 책임지고 이거 아버지까지도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 차주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또 이거는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낙의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차키 보관을 예. 부모님이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잘해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법률적인 거 이야기 드린다면 네. 아니 사실 뭐 내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난 거 인정한다. 네. 그런데 내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자동차 보험 대부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아, 그렇지만 또 자동차 보험사가 그러면 자녀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 네. 요 문제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구상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도 구상을 못 한다. 결국 이 건에 대해서는 몰래 아버지 몰래 차를 훔쳐서 사고 날 경우에는 운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보험 처리는 가능하다.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7570번 님이요. 예전에 면허 시험장에 적성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본 건데 음주로 정지됐다가 재취득하러 온 아저씨가 자기 차를 타고 와서 제 시험 보고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거 무면허 운전이죠. 네. 무면허 이거 운전이죠. 누가 봐도 무면허. 난 무면허야 이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네네. 좀 순진하신지 아니면 네. 그러면 절대 안 있어서는 됩니다. 안 될 네네. 일이죠. 네. 네네. 1391번님은 면허를 30년 전에 쉽게 땄어요. 좀 어렵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운전면허라는 게 이 땄을 때와 안 땄을 때 차이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네네. 점차적으로 한다든가 좀 어떤 운전에 대해서 사실 이 흉기나 마찬가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앞에서 천천히 가길래 초보자거나 사람이 있어 조심히 가나 보다 하고 보면은
전화기를 보느라 뒤에 네.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추월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면허 시험 때 꼭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렇죠. 보통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대부분 안 저래요. 네. 아시는데 뭐 본인 볼일 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식 문제예요. 운전자들이 본인이 운전할 때만큼은 이게 흉기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운전해야 되지 뭐 그냥 이동수단 이용하는 거다라는 생각 가지셔는 안 됩니다. 네. 요즘에 그 운전 부주의로 인한 네. 그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전화기 보다가 사고 네. 나는 경우 사실 많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보면 네.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합니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걸 진짜 사고를 내나 하는 터무니없는 사고도 과실범으로 많이 일어나. 너무나 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래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면 오히려 고의교통사고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고의로도 하는데 네. 과실교통사고가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게 많아요. 그렇군요. 예,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할 때만큼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네. 5445번님이 옛날에 시험 합격하면은 임시로 면허증 종이로 주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임시 면허증을 종이로 발급했던. 그렇죠. 보통 1차, 2차로 이래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뭐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인데 1차 합격하고 나면 연습면허. 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사연이 있는데 운전하시다가 연습 운전면허를 발부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주셨어요. 제가 봐도 100대 0이에요. 예, 누가 봐도 100대 0인데 면허가 취소되시더라고요. 왜냐? 이 운전 연습면허 할 때는 이제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네. 조수석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성인 운전자 면허증 있는 사람을 태워야 되고 뒤에 또 연습 운전면허라는 규정에 맞는 표지판 또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 설치 안 했습니다. 자신은 무과실이지만 면허 취소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 자격이나 규정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네, 연습 꼭 면허도 지켜주시기 마찬가지입니다.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무면허 상태인 20대 운전자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지나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을 치고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주민은 발목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요. 이후 7개월 동안 통원 입원을 반복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어머니와 동승했는데 운전기기 조작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가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다. 네. 이래 되면 도로가 아니니까 운전을 해도 뭐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고 그 무면허 운전은 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아닌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실 도로이든 뭐 아파트 단지 내든 공터이든 다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네네. 다만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 10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났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군요. 피해자와 합의해야 돼요.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형사처벌 받고 그 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합의를 못하면 받는군요. 네. 그리고 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억울하냐,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떤 합의하냐 안 하냐에 대한 칼자루는 쥐고 있지만 10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무면허 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안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라는 곳에서 운전 연습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이런 억울한 부분이 생기죠. 억울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무면허 운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 요 합의하는 칼자루로 뭐 어떤 억울함을 좀 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좀 도로교통법 이런 법 개정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이루어져야 돼요. 예전에 하다못해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하더라도 처벌 안 했다가 이제는 처벌하잖아요. 또 뺑소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음주운전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도로이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뀐 것처럼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2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 20대 여성과 경미한 사고가 생겼는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유, 네. 자, 저희가 뭐 수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 이거 면허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렇죠. 이게 뭐 누구나 타니까 나도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예전에 어린이도 싱싱카 타니까 좀 큰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전동 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입니다. 네. 따라서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범칙금 10만 원 부과 대상이고 이 사고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도로 주행했다라고 하는데 네. 인도 주행 저번에 저희 했잖아요. 인도 침범 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네. 지금 경미한 사고를 하더라도 그 아드님이 자녀분이 10대 중과실 해당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무면허와 인도에서 예. 운전하는 거.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뭐 백땡이 어딨냐, 뭐 당신도 일부 과실 있다. 그렇게 하면요 자녀분을 전과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경미한 되죠. 사고고 경찰에 신고 안 되면 네. 사실 원만히 해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뭐 신고됐다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문 내고 이러면 네. 미성년자이고 사고도 크지 않으면 그 기소까지는 안 되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저 전동 킥보드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수업 받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은 꼭 아침에 등교나 또 저녁에 하교할 때 네. 전동 킥보드는 절대 타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전동 킥보드 대업체에서 이제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아하. 저번에 보니까 예전에 언론 기사 나온 게 비둘기가 인증 면허를 뚫었다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죠? 저도 무슨 내용인가 봤더만 네. 운전면허증 대신 비둘기를 찍어서 올렸는데도 운전면허 아, 등록 정말요? 절차 통과했다. 오. 그만큼 허술하거든요. 허술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좀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네네. 좀 절차 제대로 갖췄으면 합니다. 네. 저도 저 아침에 이렇게 좀 걸어오다 보면은 학생들이 막 타고 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네. 네.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무면허 운전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외국인 무면허 운전이 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네. 사실 이건 제가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약간 코믹하게 이야기 드린다면 네. 한번 그래 보세요. 이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데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거든요. 피해자인데 왜 그런 거죠? 쩔뚝쩔뚝거리면서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이제 불법 체류자들. 불법 예. 체류자.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네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면허 운전 뭐 외국인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도 있겠지만 네. 불법 체류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를 못 따니까 네네.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지고 대포차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퀴즈를 내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가 좀 쉬웠죠? 네. 네.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네, 변호사님 정답은요? 네. 교부받기 전에 운전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X입니다. X. 헷갈리셨죠? 아이고, 아닙니다. 네네. X입니다. 네. 가끔 운전하면 안 됩니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네. 합격생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자,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4385번님 그리고 9974번님 4732번님 6265번님 1069번님 책 선물 받으실 분 3389번님 4724번님 8671번님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65번님이 시대가 변한 만큼 운전면허 시험도 좀 관련 법규도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셨고요. 기본적인 도로교통법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처벌이 약하니까 걸려도 한낱 해프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네네.
자, 오늘도 친절한 교통 상담 네,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곡은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하시죠? 좀 닮으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5450번님 신청곡 엘비스 프레슬리 It's Now or Never 남겨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반값 보험료 만들기 프로젝트 장명훈 작가님과 함께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이었습니다.